또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또 주변의 도움으로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재물을 갖다가 좀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른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좋은 기운으로 예.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었잖아요. 예, 예. 띠별 운세라던가 예. 아니면 신년 운세 컨텐츠 많이 다뤘었는데 그랬죠. 거기서 사주에 보면 항상 귀인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쓰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귀인이 조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뜻인지 예, 예. 그리고 2026년에는 어떤 귀인이라던가 이런 도움받는 대운이 들어오는 사주가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귀인 글자 그대로 귀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귀인이 들어있다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병오년에 어떤 귀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이해하시기를 귀한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인복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복뿐만 아니라 귀인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의미가 좀 광범위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뭐라고 하는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2026년 병오년에 이제 어떤 귀인이 들어오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띠별 운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오년 할 때 띠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지지, 오라는 글자라면 이번에는 이제 위에 있는 글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십천간을 기준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자, 먼저 내년에 이제 귀인이 들어오시는 분들을 한 세 부류 정도로 내가 분류를 해봤거든요. 자, 먼저 천간에 정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네. 뭐 띠로 얘기를 하자면 97년생 정축생, 그 다음에 87년생 정묘생, 또 77년 정사생, 67년 정미생 전에, 그 다음에 57년 정유생, 자 47년 정해생. 위에 글자에 공통적으로 가불병정 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내년 말띠해에 철록귀인과 천주귀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먼저 철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록이라는 글자는 녹봉, 관리들이 받는 월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주로 뭐 옛날에는 뭐 쌀, 콩, 비단, 뭐 면포 이렇게 실물로 받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재물복 이런 뜻을 갖고도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 뭐 옛날에 그 과거에 급제하는 절차를 갖다가 보면 처음에 뭐 일단 초시라고 하는 거에만 급제를 해도 과거에 급제했다 소리를 듣고 또 양반이라고 하는 지위는 유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로 임명되지는 않아요, 이게. 자, 그러다가 나중에 복시에도 합격하고 전시까지 이제 시험을 치고 나야 비로소 뭐 정육품 이상의 어떤 직책을 받고 녹봉이라는 걸 받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녹봉을 받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진정한 관리, 양반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이 철록귀인은 아까 말씀드린 재물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신분 상승, 레벨업 이런 뜻을 가진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앞에 이 정이라는 글자가 붙은 분들이 또 이 철록귀인도 들어왔지만 천주귀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철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녹봉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뭐 재물복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천주귀인이란 말은 하늘의 부엌. 그래서 식복, 대놓고 먹을 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이 식복이라고 하는 것이 명리학적으로는 범위가 조금 넓어요. 뭐냐면 당연히 먹을 복도 되고 네. 일복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좀 재능이라든가 능력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남자분들에게는 처가, 여자분들에게는 자식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운에서 이렇게 천주귀인이 들어오면 남자분들은 처가덕을 좀 볼 일이 있다. 여자분들은 좀 자식덕을 볼 일이 있다. 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가장 이 천주귀인이 들어오면 유리한 쪽이 아까 일복도 되고 능력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전문직, 기술직. 요쪽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천주귀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내년 병원년이 되면 이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는다. 첫째.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직책이나 대우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있잖아요. 네. 일단 직접적으로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운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 가게의 명성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된다는 것이고, 뭐 그러면 당연히 손님들도 많이 오고 벌이도 어떻게 늘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천주귀인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딱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의식주가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위에 정이라는 글자가 붙은 분들이 철록과 천주 여기에 들어왔다. 근데 이 철록귀인과 천주귀인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한 번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아까 철록귀인 얘기할 때도 이제 관리가 돼서 녹봉을 받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예요? 계속 진급을 하면서 녹봉이 늘었으면 늘었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은 다음에 이게 도로 떨어질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이게. 네네. 천주교인도 마찬가지야. 일이나 능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한번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 그럼 별달리 큰 사고가 없는 한은 어떻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꾸준하게 유지되거나 향상돼 나가겠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병오년이라고 하는 한 해에 뭐 일취월장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기에 좋은 기회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 자, 다음으로 천간에 이제 갑을이라는 글자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84년 갑자생, 85년 을축생, 74년 갑인생, 75년 을묘생, 64년 갑진생, 65년 을사생. 자, 이런 분들 같이 천간에 갑과 을이라는 글자를 쓰시는 분들인데, 네네. 자, 이분들은 태극귀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극귀인이요? 예. 자, 아까 사실 귀인이라는 글자가 인복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좋은 운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자, 그렇지만 이 태극귀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복이에요. 후원성 이렇게 얘기해. 누군가의 후원, 도움을 받는다. 물심양면으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태극귀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랫사람들일 확률이 높아요. 아랫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준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랫사람이 인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업인, 사업가 이런 분들이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문화생들이 좀 많아야 되는 어떤 무슨 교육인이라든지 예술인 이런 분들이 바로 내 아랫사람이라고 하기는 뭐 현대적으로 좀 이상한 말인데 어쨌건 간에 내 아랫사람으로의 도움으로 입신양명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은요. 해당 조건이 좀 까다로워. 해당 조건은 좀 까다롭지만 그 힘이 가장 강해요. 귀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귀인을 저희들이 천을귀인이라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정통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귀인을 갖다가 그렇게 크게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옛날에 이제 서른하고 선생님 같이 아주 정통적으로 사주를 보시는 선생님들도 요 천을귀인은 다들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귀인 중에서 가장 그 위력이 강한 것이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네. 자, 조건이 이제 까다롭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천간에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신 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 91년 신미생, 뭐 81년 신유생, 71년 신해생, 61년 신축생, 51년 신묘생
이분들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이분들 중에서 낮 12시에서 밤 12시 어. 이게 오시에서 자시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국한이래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이제 귀인 가운데 최고로 치는 기룬이긴 한데 어느 해는 양귀인이라는 걸로 들어오고 네. 어느 해에는 음귀인이라는 걸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 내년 그 병원년 말기에는 신금이 음귀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들이 낮 12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태어나신 요 분들만 해당이 돼요. 조건이 좀 까다롭죠? 네네네. 자, 이 천을기인을 책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요. 하늘이 돕고 인간이 돕고 조상이 돕는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해. 뭐 안 되는 일 없이 뭐 다 된다. 이런 뜻인데 네네. 자, 이 천을기인의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요. 나의 현재 처지가 힘들면 힘들수록 위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고 네. 뭐 승승장구 술술 풀린다. 그러신 분들은 이 천을기인이 들어와도 그렇게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효과가. 네. 근데 내가 지금 막 죽을 만큼 힘들다, 어렵다. 자,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게 천을기인이에요.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요. 네. 아까 태극기인이 아랫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천을기인은 연장자라고 얘기를 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예, 그렇게 나의 연장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조력자 운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신다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하늘이 돕던 조상이 돕던 인간이 돕던 누군가가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준다. 그 다음에 아까 조력자 운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장자들한테.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위기 극복과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굳이 뭐 설명을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돼지띠, 토끼띠, 양띠 지금 삼재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가운데에서도 뭐 예를 들어 신해생, 신묘생, 신미생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네. 낮 12시에서 밤 12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신다면 자, 비록 삼재라기는 하지만 있잖아요. 이 삼재가 오히려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 또 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위기 극복이니까 쾌차의 운이시기도 해. 자, 그래서 또 이런 어떤 부귀 명예의 운으로 있잖아요. 또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또 주변의 도움으로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재물을 갖다가 좀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예. 본인한테 들어온 운이 어떤 건지 확인하셔서 넘어가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방금 말씀드린 글자가 띠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지만 연이나 월에도 들어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게 더 있으신 분들은 좌측 예. 상단에 있는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시청자분들한테 한 해 잘 보낼 수 있도록 예.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아직 안 밝았네. 왜냐면 입춘이 지나야 되니까. 네네. 자, 그래서 병오년은 아래 위가 붉은 말의 해. 자, 전형적으로 활동성, 역동성을 상징하는 한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밝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